학생 아니면 직장인 이런 식으로? 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세요? 아, 대박. 주식 경제 뭐 이쪽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고 하셨죠? 부모님이 혹시 막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엄마가 주식하긴 하는데. 어머니가 주식하세요? 얘가 주식 많이 하고. 친구분이요? 근데 친구분이랑 같이 맞추셔도 돼요. 네, 어차피 모자이크 되니까. 친구분 혹시 그럼 친구 찬스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문제. 5문제인데 한 문제당 5,000원씩 해가지고 누적해서 기부를 해요. 네네. 그럼 이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혹시 금리 들어보셨어요? 시중금리. 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금리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조절하는 기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혹시 친구분? 자, 다음 문제 그러면 좀 쉬운 걸로 내볼게요. 여기 없는 거. 네. 여기 없는 것 중에 쉬운 거. 지금 쉬운 거 찾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이어도 알면 도움이 되니까 저희가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 이거는 주식은 아니고 부동산 쪽으로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대출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 자기의 부동산을 뭐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 담보대출. 오. 맞아요? 담보대출? 네. 담보대출 맞아요. 네. 자,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책이에요. 근데 이게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있냐면 우리나라가 집이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특성으로 혹시 레버리지 들어보셨어요? 이 레버리지가 이제 다리 역할을 해서 좀 더 쉽게 가게 해준다. 길이 어려워도 좀 더 쉽게 가도록 해주는 정책. 그래서 이걸 레버리지라고 하거든요. 다시 요약해가지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정책, 부동산 정책. 이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혹시 월세 들어보셨어요? 월세 말고 다른 게 뭔가요? 전세. 네, 전세. 네, 전세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좀 더 비싸더라도 살 수 있는 거죠, 부동산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두 문제니까 이제 10,000원 적립돼서 저희가 유튜브에 그 기관 있잖아요. 단체 기관 걷다가 올리면 기부를 하면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혹시 핸드폰 있으시면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다니고 있는 4학년 안성훈이라고 합니다. 그럼 평소에 주식이나 경제 관련해서 혹시 관심이 많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같은 거에 뭐 약간 많잖아요. 네네네, 그쵸. 요즘에 많죠. 김짬부님이나 뭐 김 작가님 이런 거 그런 부류를 많이 보긴 하거든요. 네, 재테크에는 관심이 많아서. 평소 그러면은 뭐 지금 투자를 하시고 있는 게 있나요? 그냥 주식에만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에만 조금 있고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세요? 혹시 기간이 얼마 정도 되셨나요?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부터 그때가 하락장이었어서 군대 있을 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졌던 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제 퀴즈를 5문제. 네, 5문제를 하는데 한 문제당 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누적해가지고 저희가 기부금을 이제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를 조절하는 기관은 이연준. 연준. 네, 맞습니다. 다음, 자, 중앙은행이 이제 국채를 매입해서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는,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화폐 발행하는 거를 말하는. 화폐 발행 맞아요. 유동성을 증가.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를 5글자거든요. 아니 4글자. 네. 양적 완화. 오, 양적 완화. 네, 맞습니다. 양적 완화. 자, 다음 문제. 자,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양적 완화를 하면 이제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긴축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정부가. 그럼 이거를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말을 해요. 네, 영어로. 자, 용어는 이제 테이퍼링. 네, 테이퍼링. 네, 들어보셨어요? 네. 자, 다음 문제. 자, 이제 우리나라, 미국, 일본 다 화폐가 다르잖아요.
이제 서로 다른 화폐를 미리 확정된 환율에 따라서 스와핑 맞는데 이제 이거를 뭐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힌트.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 이거를 종료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8년 만에 다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일 땡땡땡땡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혹시 이거의 이름이 뭘까요? 한일 외환 잘 모르겠어요. 통화 스와프. 네, 들어보셨어요? 통화 스와프? 아, 네.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이제 화폐를 고정된 환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 그럼 엔저 현상이요? 엔저 현상은 최근에 일어난 게 아니라 원래 뭐 일본의 금리가 유럽이 금리가 되게 낮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일본이 금리가 엄청 낮아요. 뭐 제로 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나 그렇게 해가지고 뭐 원래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싸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고금리에 넣어놔요. 그래서 엔저형 그게 원래. 근데 이제 최근에 일본에 사람들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근데 원래는 엔저 현상이 맞는 거죠. 네, 여태까지. 자, 마지막. 자, 주관식이에요. 단답이 아니라. 자,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금리가 풀려 있으면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주택 가격이 계속 높아졌잖아요. 네. 아무래도 나라에서 저금리로 해주면 그 담보 비율도 높게 끌어올릴 수 있고 이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아무튼 기회비용이 높아지잖아요. 기회비용이 이제 뭐 은행이나 뭐 다른 거에 넣었을 때 국채도 올라갈 테고 이제 상대적으로 그게 높아지면 이제 투자를 별로 안 할 테니까 주택 네네네. 가격이 낮아지겠죠. 아, 네. 말씀하시는 게 이제 네. 뭐 주택 가격, 그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때 이제 이 자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왜냐면 금리를 올리면 이제 은행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산 쪽이 투자가 좀 덜 되고 버블 빼고 버블을 빼려고. 네, 맞습니다. 아, 네. 벌써 5문제 중에 4문제? 세 문제. 3문제면 이제 15,000원 저희가 추가해가지고 지금까지 하신 분이 한 4-5명 돼요. 네, 그분들이 맞힌 거 개수에다가 이거 더해가지고 아, 네네. 유튜브에 이제 그 공지를 할 거예요. 뭐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투자를 했다, 그 기부를 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